그럼 제 20조 조합원 분양, 21조 일반 분양에 대해서도 그건 너무 간단한 얘기인데요. 네. 여러분은 20조 사업시행 도시정법상 사업시행자는 조합이죠. 그렇죠. 주택법상도 사업시행자는 조합이에요. 여러분 조합이 사업시행자의 지위가 있다는 얘기는 이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이 분양권이 있고 모든 분양계약서를 갑이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시공사가 그러면 분양 대행을 한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 계약서에. 시공사는 분양 대행을 모두에 한 적도 없어요. 왜냐 자기들이 직접 하는 것들도 분양 대행사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갑이 을이 대행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해부는 수급인이 대행한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같은 경우는 21조에. 근데 심지어는 조합원 분양도 그들이 대행한다고 돼 있더라고. 못해요 그들이. 여러분 관리처분 때 여러분이 분양 신청을 다 썼잖아 이미. 그렇죠. 관리처분 때 누구한테 썼어요? 시공사한테 썼어요? 아니요 조합에다 썼잖아. 그래서 분양 신청을 기초로 관리처분 계획 수립했잖아요. 그럼 끝난 거야. 분양 계약만 안 했지. 절차는 다 끝났어. 그러면 계약할 때도 시공사 끼어들어요? 아니에요. 갑이 조합, 을이 여러분 병응으로 얘가 공사는 얘가 할 거야 라고 하면서 분양과 관계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관리처분도 뭐 조합원 분양도 시공사가 한다고 돼 있고 처음 봤어요 그런 거는. 그 다음에 일반 분양은 특히 을이 대행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대행하지 않아요 그동안에. 왜냐 자기들이 지은 것도 분양 대행사를 불러. 그러면 대대행을 한다 하면 맞을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바보예요? 내가 주인공이면 법률상 나한테 하라고 돼 있는데 나는 내 법률상 권리를 포기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조합원 입장에, 조합장 입장에서. 조합원의 대표인데 왜 내 권리를 포기해요? 그래서 당연히 법률 규정에 맞춰서 바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략한 얘기예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은 그 제22조 공사의 수준에 대해서도 이거를 좀 조정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부분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고급 강의가 될 겁니다만 정비사업 전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에요. 무슨 얘기냐? 자, 여러분이 공사비가 500만 원이 쌉니까 비쌉니까? 상당 500이다. 여러분 많이 하는. 네, 비싸죠. 자, 그러면 400만 원은요? 쌉니까 비쌉니까? 좀 적정한 느낌. 적정한 느낌? 네. 600은 그럼 아주 비싸겠네. 너무 비싸다는 느낌. 우리가 근데 예를 들어 목조로 친환경으로 지었다 600 이러면 비싸요 싸요? 비싸죠. 아니 그렇게 하면 그렇게 그 생각이 잘 안 들잖아요. 모두 다 친환경 자재만 써서 지었다 600이 비쌉니까 쌉니까? 그러면 아까하고는 느낌이 확 다르죠. 네, 좀 다르죠. 그때는 뭐 600도 생각해 볼 수는 있겠네요 라고. 뭐. 예. 대신에 모든 자재를 실내 마감재를 뭐 이태리제 내지는 유럽에서 전량 수입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600 어때요? 그럼 느낌. 싸다는 느낌이 들죠. 그 차이예요. 여러분이 평당 얼마로 할 것이냐 이거를 놓고 조합원들이 비싸네 싸네 강남은 얼마네 강북은 얼마네 그러는데 아무런 의미 없는 논쟁입니다. 왜냐하면 공사비의 그러니까 적정 수준을 가르는 것은 콘크리트가 우리나라에 뭐 슈퍼 콘크리트 있긴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주택에 쓰는 콘크리트의 품질이 막 회사별로 다르거나 그러지 않아요. 가격이 다르거나 철근이 막 회사별로 많이 차이 나거나 다르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골조를 세우고 하는 데까지는 어느 회사 제품을 쓰거나 가격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실제로 시공사들이 레미콘 회사 같은 경우를 여기 거 조금 저기 거 조금 이렇게 여러 군데 받아줘요. 왜냐면 어느 한 군데만 받아주면 나머지들이 문제가 생기니까 골고루 조금씩 받아준다고요. 그리고 실제로 한 군데만 받으면 물량을 못 맞출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급하게 해야 되는데 거기는 여기 거래에 있으니까 우리는 그 회사 절대 나머지들이 담합해서 주지 말자 이래버리면 그 회사가 문제가 생기겠죠. 나중에 적정한 수급을 못 맞추겠잖아. 예를 들어서 어디 저쪽에 먼 데치를 공사하는데 다 안 가기로 하면 자기가 거래는 한 군데다 하면 거기 치를 갖고 거기까지 가고 막 이러면 굉장히 단가가 높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회사나 골고루 써요. 레미콘도. 왜냐하면 품질 차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품질 차이는 뭐냐? 마감재에서 결정이 돼요. 마감재를 아까 제가 분명히 질문을 드렸잖아요. 자, 친환경으로 했다 그러면 500이 별로 그냥 안 비싸게 느껴진다. 그 다음에 그러면 전량 유럽산 자재로 했을 때 600이 적정한 것 같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일반인의 상식에 비춰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00이 적절하냐 500이냐 600이냐는 아무런 여러분의 상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만 여러분이 어떻게 지었느냐를 보고 어느 자재를 썼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얼마가 될지는 거기서 결정이 나요. 그런데 여러분 마감재 리스트에 보면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재질만 있어요. 내가 아까 보면 예를 들어
제가 설명을 하나 드려볼게요. 마감재 리스트라고 해놨어요. 자, 현관 바닥 천연석, 현관 마루 금통 천연석, 그 다음에 거실 바닥 강마루, 벽 천정지, 환경 PVC 벽지, 타일, 국내산 타일. 자, 재질이 나와 있을 뿐이지 분명히 구체적으로 어느 회사 거를 어떻게 쓸지가 몇 장을 쓸지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요. 여러분들이 근데 어떻게 이거 공사비를 어떻게 알아요, 이거? 그 전에 400 얼마 막 이렇게 돼 있던데 이제 이번에 본 게 아니라 신도 몰라요, 이거는. 설계 도면을 보고 벽지가 몇 장이 들어가는지, 어느 회사 거 어떤 제품을 쓸 것인지가 안 나요. 국내산 벽지를 쓴다는데 친환경 벽지를 쓴대요. 대한민국에 친환경 벽지가 얼마나 돼 있어요? 환경 PVC 벽지니까 뭐 환경 그 기준 맞추면 되지 뭐 대한민국 것도 아니야. 뭐 중국산이든 태국산이든 그것도 안 표현해 놨어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천연 대리석 전 세계 천연 대리석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면 대리석도 두께가 몇 센치냐에 따라서 가격이 엄청 다를 거잖아요. 바닥을 몇 센치짜리 깔지도 모르잖아. 바닥 두께가 아주 얄팍한 걸 깔지 두툼한 걸 깔지 어떻게 가격 차이를 아냐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은 그걸 정하지 않아 놓으면 이 공사비가 적정한지 여부는 전혀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신들만 모여 있는지 희한하게도 저렇게 계약서를 써요.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제가 매번 이건 설명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2015년 10월 5일자로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가 바뀌었어요. 그 내용을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면, 건축법 제21조 1항에 따른 건축공사의 착공신고를 하려는 자는 착공신고서에 시공사와의 계약서 사본, 설계도서, 감리계약서 등을 첨부해야 하며, 설계도서의 마감 재료표에는 바닥, 벽, 천정 등 실내 마감 재료 및 외벽 마감 재료의 성능, 품명, 규격, 재질, 질감 및 색상 등을 구체적으로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기를 하되 이거는 건축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거고, 만약 여러분이 공사비를 검증을 하려고 신청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 29조의 2 거기에 보면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요청하면 공사비 검증을 하는데, 검증할 때는 국토교통 그 기준은 구체적인 내용은 공사비 검증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방법은 뭐냐? 자, 정비사업 계약 업무 처리 기준 제36조 제4항 규정에 따르면, 자, 사업 시행자 등은 검증 비용을 우선 예치하고, 여러분 보면 한 1억 정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본 비용이 4,800에다가 뭐 10만 분의 5인가 뭐 나머지 추가되는 금액은 2천억 이상이면 거기에 2천억 이상 금액에 2천억까지인가 뭐 4,800인가 그래요. 그러면 대충 계산해 보면 아마 한 뭐 1억 안에서 끝날 것 같더라고요. 비용은 한국감정원에서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아까 저기는 이제 구체적인 마감재는 내용만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친환경 벽지가 아니라 무슨 회사의 무슨 벽지 품명은 뭐고 색깔은 뭔지 이렇게 나오면 수량이 나와야 금액이 얼마인지를 산정할 거 아니에요. 몇 장을 들어가는지, 이 집이 벽이 얼마나 높은지 낮은지에 따라서 도배지 그 소요량도 다를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걸 다 계산해서 수량을 해줘야 공사비를 이거는 지금 현재 거래 가격이 얼마니까 얼마에 하면 적정하겠다라는 게 나오겠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공사비 검증 비용을 예치하고 설계 도서, 공사비 명세서, 물량 산출 근거, 시공 방법, 자재 사용서 등 공사비 변동 내역 등을 검증기관에 제출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량 내역을 무슨 벽지를 몇 장을 해야 되고 그거는 어떻게 산정했다, 현재 뭐 시중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중심으로 했다 뭐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항상 그러면 지금 해갖고 어떻게 합니까? 착공할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사비를 검증하지 마. 여러분 계약서에 항상 보면 소비자 물가지수 상향분 반영한다 이런 게 에스컬레이션이 적용하잖아요. 지금 바로 이달 물가대로 했는데 빨리 안 해갖고 뭐 가격이 올랐어. 어떤 거는 떨어졌어. 뭐 국제 석유 가격이 따라서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원자재 값들이.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의 변동률 반영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없으면 여러분이 공사비가 얼마가 적정하다 아니다. 여러분한테 지금 되게 궁금한 사항이에요. 근데 아무도 알 수가 없게 돼 있단 말이에요, 현재. 그래서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여러분의 권리고, 그렇게 요구를 받지 않으면
공사비 검증 한다 못 한다? 못 한다. 그래서 가장 웃긴 게 뭐냐면 조합이 하는 짓 중에요. 여러분 조합 말고. 여러분 조합은 그거 안 하니까. 조합이 한다는 짓거리 중에 하나 뭐냐면 공사비 검증한다 합시고 시공회사 출신 조합원 또 변호사 이런 사람들 모아놓고 공사비 협상단이라고 보내요. 그 협상단 중에 이런 안을 제시하는 놈을 아직 한 놈도 못 봤어요. 법률의 규정이 근데 그들이 뭘 안다고 협상을 해요. 그들이 협상에서 나오는 것도 시공사가 얼마 달라 그러면 우리는 좀 깎아주면 안 돼. 뭘로 할지를 모르고 깎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아무 의미 없는 논쟁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가격이 나오면 이 물량과 정확한 품명 명세서가 나오면 한국감정원을 보내면 여러분이 공사비 검증을 얘가 얼마 달래요 얘기할 필요도 없어. 보내면 거기서 이 정도 자재로 이렇게 시공하면 공사비는 뭐 얼마다 적정 가격이 나와요. 거기서 여러분이 결국 민간회사도 많아요. 한국감정원 아니라. 근데 저는 오히려 한국감정원보다는 민간회사에 의뢰하기를 원해요. 많아요 회사들이. 저는 대표적으로 옛날에 개인적으로 제가 대검 청사를 서소문에서 서초동을 이전할 때 껍데기는 사망기업이라는 그 법무부 발주회가 사망기업이라는 회사가 했는데 실내에 있는 거의 모든 공사는 다 제 손을 거쳐갔어요. 그때 제가 원가 기산을 매번 물량 내역서 가지고 도면 가지고 이렇게 의뢰를 한단 말이에요. 얼마인 줄 알아야 입찰을 붙일 거 아니에요. 그걸 예전 가격이라고 해요. 예가를 뽑아놓고 입찰을 붙인다고요. 그러면 이 예전 가격보다 높이 쓰는 놈은 일단 입찰이 해당이 안 돼요. 그 밑에 중에서 적정한 가격을 골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내가 이게 원가가 얼마인 줄 알아야 저놈이 나한테 바가지를 씌우고 들어오는지 아니면 적정한 가격으로 들어오는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원가 계산을 할 때 제가 의뢰했던 민간회사는 물가정보라는 회사예요. 매달 물가정보라는 잡지를 발행해요. 이렇게 잡지라기보다는 뭐 잡지라는 게 맞나? 그냥 잡지는 아니고 이렇게 그 어떤 그냥 카탈로그 같은 북인데 올해 예를 들어서 2021년 3월 물가정보지 그러면 2021년 3월에 국내 유통되는 모든 건축 자재부터 무슨 심지어 전자제품 뭐 등등 모든 거의 시장 물가를 파악해 놓은 책자예요. 이게 잡지는 아니지 뭐 견해는 없어요. 그냥 그런 것만 잔뜩 조사가 돼 있죠.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찾으려면 수작업으로 찾을 수는 있죠. 그러니까 그 회사에다 저는 계속 의뢰해서 그때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무슨 그 적산업체라고도 하고 원가계산기관이라고 하는데 그런 업체에다 얼마든지 여기서 나오는 거 있으면 몇 기 보고 또 국가에서 투자기관인 우리 한국감정원은 어떻게 얘기하는지 민간회사는 어떻게 얘기하는지 그러면 여러분 감정평가도 두 군데를 의뢰해갖고 하잖아. 평균 내서 되잖아. 그러면 자 국가기관에 투자기관에 하나 맡겨보고 우리 도시정부 민간회사 하나 맡겨서 딱 평균 내면 좋을까 안 좋을까? 그래야 적절한. 엄청 그러면 전문 지식이 있네 없네 시비할까 말까? 의미가 없죠 여러분은. 전문 지식이 없으니까 돈 주고 시킨 거예요. 조합원이 뭐 모르고 가서 물량 내역도 없고 구체적인 마감재 내역도 없는데 가서 무슨 한 해라고 하는 자기들이 뭐 협상단이다. 웃기고 앉아 있는 거죠. 그 몇 사람이 조합원 운명을 아무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이 조합원의 공사비를 좌지우지한다고? 그리고 더 웃긴 건 이 사회도 아니고 대의원회도 아닌 협상단 그게 무슨 법적인 효력이 있어요. 근데 조합에서 그 짓을 해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왜냐면 프로한테 아마추어들이 가서 그냥 밤 노릇 하는 거예요. 대부분. 내용을 모르고 접근하니까요. 내가 본 것 중에 가장 웃기는 거였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하려면 계약서가 그렇게 돼 있으면 이 마감재가 좋니 많이 아니면 우리는 마감재를 보니까 뭐 가격이 우리가 500만 원인 평당 500만 원인 이유가 있어. 아니야. 봤더니 마감재를 봤더니 500이라고 시공사에 제기했는데 검증기관을 맡겼더니 이 정도면 440이면 지는데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500에 맞춰서 더 좋은 자재를 쓰던가 그럼요. 가격을 낮추던가 그럼요. 둘 중에 하나죠. 그게 협상이지. 당근. 그래서 놓고 보면 여러분들이 이 정도 여기에 얘들이 우리 수준 어떻게 받는지 이거 보니까 420만 원 나와 예를 들면 그러면 우리 자재별로 이제 우리가 비로소 이 자재는 10만 원짜리인데 우리가 20만 원짜리 가니까 훨씬 좋더라. 그러면 이거는 20만 원짜리 바꿔주세요. 그러면 공사비가 5천만 원이 올랐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최종 조율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호에 맞는 여러분 수준에 맞는 것을 요구해야 돼요.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대신에 여러분들이 수준을 너무 지나치게 했다라고 하면 저기에서 너무 지나치게 고급 사양을 했다. 일반 분양에서 받아줄까 안 받아줄까? 그것도 안 받아주겠죠. 안 받아주겠죠.
나는 이렇게 고급으로 했으니 일반 부장가 이만큼 받아주세요. 그것도 조금 힘들 수 있겠죠. 그럼 그 몇 가지만 좀 바꿔서 낮춰서 그렇죠. 가자. 이렇게 예. 도 협상을. 그리고 대신에 기호에 맞게 어떤 경우에는 가장 기본적인 자재로 가되 개인이 나머지는 옵션으로 가라. 시공사에다는 오히려 많이 올려놓으면 전체적으로 올라가 버리니 일반 부장자까지 다 올라가 버리니 고급으로 지어줄 필요는 없고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것만 하되 예를 들면 뭐 그냥 제가 적절하진 않은데 이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만약 시스템 에어컨을 시공사에 하자고 그래. 그럼 비싸요 대부분. 여러분이 직접 구매하는 것보다 비쌉니다. 시공사에서 하는 게 대부분은. 그런데 그 중에는 어떤 노인분이 있다고 쳐요. 아유 나는 여름에 그 찬바람이 너무너무 싫어 그래서 안 하는 분도 있을 거라고. 근데 그분까지도 다 일괄해서 해버리면 안 되잖아. 그런 거는 옵션으로 가도 얼마든지 하죠. 나는 정 뭐 할 때는 우리 손주들 올 때나 그래도 에어컨이 없으면 안 되니까 하되 대신에 벽에 세워놓는 건 싸니까 그놈해고 이사 갈 때는 뛰어가고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럴 때 잠깐 여기 해놓고 그 비싼 걸 할 필요도 없고 내가 거의 이용 안 하니까 1년에만 한 번이나 이용하자고 그걸 왜 하냐 뭐 이런 견해를 나타내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얼마든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어느 수준에서 정하되 어떤 것들은 기본형으로 하고 나머지는 각자 옵션을 선택하도록 하자든지 얼마든지 공사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꼭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그 검증하는 시간은 대략 어느 정도 걸리죠? 검증 시간은 뭐 지금 장이 19역 같은 경우가 그런데 제가 이 얘기 들은 거예요. 장이 19역 같은 경우도 아니 4구역 GS인데 공사비 검증을 지금 요청해 놨는데 물량내역서를 계속 제출 안 하는 거예요. 시공사에서. 내놓으라니까 안 내놔. 왜? 이제 치부가 드러나겠거든. 자기가 그동안에 저기 한 게. 그런데 더 웃긴 건 여러분들이 이 물량 내역을 여러분 계약서에 없는데 만약에 공사비 검증 들어간다고 쳐. 그것을 시공사에서 한국감정을 제출했어요. 근데 여러분은 그 자재가 뭔지를 몰라. 예를 들어서 평당 500을 불러서 여러분과 협상이 끝났어. 그랬더니 여러분이 여러분 계약서에는 아까 재질만 저렇게 써놨는데 500이라고 해. 그러면 시공사가 한국감정을 낼 때 어떻게 낼까? 500짜리에 맞춰도 될까? 아니면 약식 400짜리로 낼까? 맞춰 내겠지. 그러면 여러분은 그걸 어떤 건 낸지 알아 몰라. 여러분 계약서에 없는데. 모르죠. 그것 또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이 계약서에다 여러분이 미리 못을 받고 그것을 한국감정원에 내게 해야 거기서 공사비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여러분은 이렇게 허접하게 써놓고 공사비 검증 들어가면 한국감정원에만 제대로 된 걸 집어넣겠지. 그러면 여러분은 거기서 500이 적정하다 이렇게 나왔더라도 야 500이 적정하대라고 생각하지 왜 우리한테는 그런 게 없지라고 생각하지 않을까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